네, 키워드 5개를 제가 쭉 플로우를 좀 보니까 이게 뭔가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부터 얘기하고 점점 이제 좋아지는 쪽으로 일부러 배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좋은 거부터 먼저 털고 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00일, 뭐 본인은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의 100일이었다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만 저희처럼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최악의 100일이었다는 걸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이 S&P 500이 100일 동안 7.3% 하락하면서 이 닉슨 대통령 이후 가장 좋지 않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네, 특히나 바닥이네요, 저기 바닥. 항상 이제 바닥에 있는 모습인데요. 예. 특히나 이제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이 상승률과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기간 동안 10.9% 상승하면서 확실히 조금 트럼프 대통령과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왜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러세요? 이제 누가 누구를 비판할지 약간 그거를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올 정도로 그쵸? 예. 네, 너무 좀 부정적인 모습이었고요. 사실 특히나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전에 스콧 베센트 좀 재무장관이 트럼프 뭐 대통령을 조금 변호하려는 측면이 있었는지 사실 좀 요즘 뭐 전반적으로 비판들이 있지만 사실 소프트 데이터는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중요한 건 하드 데이터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 하드 데이터들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면서 좀 이번 트럼프 100일은 확실히 좀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100일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수들을 그러면 살펴보면은 네. 먼저 이 골드만삭스의 비즈니스 낙관 지수가 있는데 비즈니스 낙관 지수. 네, 이제 얼마나 이제 사업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지수고요. 평균적으로는 20인데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값이 나올 만큼 그러네요. 평균과 굉장히 큰 괴리율을 보이고 있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또 제조업 지수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지만 예. 이런 사업가들이 전반적인 이런 센티멘트가 확실히 좋지 않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소프트 네, 데이터고 그렇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드 데이터가 나오게 될 텐데요. 하드 데이터가. 일단 항만 물동량이 실제로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일단은 중국과 LA 과정에서 지난주 대비해서는 29%가 하락했고 지금 앞으로 다음 주에는 또 35%가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동량이 감소했다는 거죠, 그만큼.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중국에서 보통 이제 중국에서 LA로 가는 롱비치 항구까지 이 물동량이 감소한다는 건 결국에 결국 수출과 수입 규모가 감소한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GDP에 영향을 다 미칠 수밖에 없고 이 GDP가 나중에 또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슈로까지 넘어갈 수 있다 보니 이 물동량 감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런 하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점이 이제 트럼프 100일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부정적인 지표 중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굳이 제가 이제 변호를 하자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최근에 이 관세 때문에 미리 엄청 주문 땡겨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있긴 있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도 분명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긴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 페드에서 발표했던 이 베이지북을 보면은 분명히 지금 단기적으로는 물동량이 증가를 했지만 이게 끝나는 순간부터 결국 관세가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지속적으로 좀 안 좋아질 우려가 있다라는 이 페드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절벽처럼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것이 회복이 좀 되지 않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물동량 감소는 여전히 좀 우려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불안하네요. 네, 특히나 이제 4월 같은 경우 한 달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한 80건 정도의 운항이 취소되었을 만큼 사실은 이 운항이 취소되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그냥 관세 때문에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냥 취소가 돼버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안 좋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외에 데이터가 되게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다음 데이터는 소비자 신뢰지수. 이것도 소프트 쪽인가요? 네, 이것도 이제 좀 소프트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일단은 신뢰 지수가 사실 86으로 2020년 5월 이후에 이제 최저치를 좀 달성을 했고 이게 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기록을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6월 소비자 기대치 역시도 지금 2011년 이후 최저치인데 이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 뭐 사업 여건, 고용 전망, 미래 소득 이것들이 모두 다 악화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용입니다. 네. 사실 고용이 지금 5년 만에 가장 안 좋은 실제로 이건 이제 하드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텐데 네. 이 졸츠 보고서에서도 보면 5년 만에 가장 안 좋은 보고서가 나왔고 그 오른쪽에 바로 보이는 이 표가 빨간색 그래프는 이제 결국 고용 잡기가 좀 어렵다라는 표고 파란색 그래프는 고용이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 쉽다라는 건데 이 빨간색이 파란색을 뛰어넘는 그 시점에
모두 다 경기 침체가 침체가 오는구나. 네, 실제로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좀 하드 데이터에서 나오는 이런 부정적인 고용 상황, 이 점들도 지금 계속해서 여전히 이 트럼프 100일 이후에 좀 살펴봐야 될, 이것이 정말로 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주요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렇게 뭐 소비자 심리도 안 좋고 고용도 안 좋고 물동량과 즉 교육 규모도 안 좋으면은 네. 결국에는 사실 GDP에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존에도 이 애틀랜틱 연은에서 한 2.4%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더 하향시켜서 마이너스 2.7%로 이렇게 더 하향시켰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좀 시장에서 그래도 이 애틀랜틱 연은에서도 금과 관련돼서는 조정을 좀 해줬기 때문에 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5%로 여전히 좀 역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폴리마켓과 같은 데서는 한 70% 정도로 지금 1분기 마이너스. GDP 마이너스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인베스팅닷컴 같은 데서는 이제 예상치를 시장의 컨센서스는 0.4%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아틀랜틱 연은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정확하게 맞춘 적이 많다 보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시장의 지금 예상과는 좀 큰 폭의 차이를 보여서 아마 이 부분이 또 결국 30일에 내일이잖아요. 네, 바로 GDP 발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어떤 식으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지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내일도 아니죠. 오늘 네, 밤이죠. 오늘 밤인데 일단은 예. 그래도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 망가진 거에 따른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네, 확실히 예, 이제 원래, 또 예, 금리가 내려오고 있고. 네, 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내각제 분들이 어디 가서 묵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한번. 예, 우리의 다 큰 그림이었다. 뭐 이렇게. 큰 그림보다 어쨌든 금리가 내려오는 게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예.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그 지표가 나와도 웬만하면 못 나온 거에 따른 그런 우려감보다는 올해 금리가 내려간다 쪽에 올해 더 많이 기대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연구원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점점 이제 또 배드뉴스 원래 굿뉴스일지 굿뉴스일지 아니면 굿뉴스일지 배드뉴스일지 그게 중요하죠. 굉장히 상황에 따라 많이 갈리는데요. 네. 그래도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배드뉴스가 굿뉴스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고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 이 과연 정말 배드뉴스가 굿으로 갈지 배드로 갈지를 좀 살펴볼 때는 10년물 채권 금리를 한번 바로미터로 삼아봐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한 4.5%에서 6%보다 낮으면 배드뉴스는 굿뉴스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 10년물 금리가 그래도 이제 꽤 4% 내려왔어요. 초반대로 내려왔기 예.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래도 좀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라는 게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매번 이렇게 그 뉘앙스가 좀 바뀌고 트렌드도 좀 바뀌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이잖아요. 무역도 물동량도 줄어들고 소비 심리도 이렇게 급감하고 졸트 보고서 고용까지 무너지면은 진짜 경기 침체 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이 다 빠졌는데. 근데 또 이제는 덕분에 금리가 내려가네,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지네 라고 하면서 또 이제는 웃어줍니다 시장이. 맞아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지수가 많이 좀 미리 반영하고 있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갑자기 바뀐 분위기인데 어제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못 나오니까 야 그럼 금리 하면 되잖아. 네. 그래서 약간의 시장 분위기 바뀐 걸로 보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지표 망가짐보다는 빠른 금리를 더 원하는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더 커져 있으니까 어쨌거나 6월 달이 제일 빠른 거니까요. 그죠? 예, 그때 좀 인하가 되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저희가 이제 내일 뭐 모레 계속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밤에 GDP 실제로 나오고요. 그리고 또 졸트 보고서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고용도 이번 주에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연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려 다음 주에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는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GDP가 전망치가 마이너스 0.4에서 플러스 0.5로 너무 커요. 왜 그건 조금 네, 큰데 도대체 이번에 마이너스일지 플러스일지 모르겠지만 매우 망가지 않을까 싶고 저는 조금 마이너스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걱정이 된다는 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마이너스 GDP가 오늘 밤에 나왔을 때 그것보다도 이제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 거잖아요. 반응이 중요하죠. 이걸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배드 뉴스를 굿 뉴스로 소화할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마이너스가 나왔네. 이러면서 한번 또 내려앉을 것이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GDP는 그렇게 빠르게 소화하지 못할 것 같고 왜냐하면 GDP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마이너스 나오면
장영향이 있는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조금 긴장하고 예, 예. 오늘 밤에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걸 이미 지수 선물이 조금 예견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다들 미리 준비하고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계속 나쁜 뉴스예요. 잇따른 가이던스 철회.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오프닝에서 실적 발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계속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쏟아지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가이던스를 제시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서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jetblue라던가 UPS라던가 아니면 GM도 모두 다 지금 가이던스를 철회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이제 관세로 인한 거시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좀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이유였고요. 다 똑같죠. 네, 특히나 이제 또 UPS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가이던스를 뭐 이런 불확실성으로 철회하면서도 또 2만 명이라는 근로자를 또 해고했고, 오 들었어요. 네, 심지어 근데 이것도 만약에 매크로가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더 안 좋아질 경우에는 더 추가적인 이런 해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UPS가 그런 기업이죠. 그 페덱스 같은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네. 업체. 근데 거기에서 2만 명의 고용자를 잘랐다는 거는 이건 경기 침체 온다는 걸 가정하고 거의 자른 거잖아요. 일단은 2만 숫자가 크지만 4%로 그렇게 많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앞으로 추가 더 다행이네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예. 네, 일단 이번에 해고를 한 그 양에 대해서는 그 UPS가 밝히기를 이거는 사실 아마존과 좀 영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네. 아마존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물량을 받지를 좀 못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 영향이 좀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신 이제 경영진은 아마존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그렇다면 결국 거시경제가 실제로 안 좋아지는 게 보이면은 더 큰 추가적인 인력 감소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더 이제 주의를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만약에 이렇게 가이던스를 또 철회하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도 실적을 발표를 하냐면 네. 우리는 대표적으로 화이자가 대표적이었는데요. 네. 관세가 예측이 아예 불가능해서 우리는 그냥 가이던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아, 그래서 가이던스 수정도 안 했다. 네, 가이던스 그냥 그대로 낸 다음에 네. 우리는 모른다. 진짜.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경영진으로서 좀 책임감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근데 이해도 되네요 또. 네,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심지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관세조차도 영향에 넣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화이자 같은. 그건 좀 심했네요. 그래서 지금 그만큼 좀 가이던스는 이제 굉장히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좀 확인해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어떤 식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하게 될지 좀 같이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옛날에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그러는데 누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월드컵은 뭐 증명하는 자리다.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니 실적 발표는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자리인데 이들이 더 물음표를 계속 던져주네요. 우리 몰라.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GM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를 철회도 했지만 어닝콜 자체도 사실 연기를 했거든요. 아 GM은 어닝콜도 안 했어요? 네, 근데 아마 이 어닝콜 연기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결국 이 이슈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 네. 자동차가 결국에는 또 관세와 관련된 또 긍정적인 행정명령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 부분을 조금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원래 실적 발표와 함께 있었던 경영진의 코멘트가 관세 때문에 가이던스 이제 관세 영향이 너무 크니까 가이던스는 철회하는데 아마 영향은 상당히 있을 것이다. 또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또? 아. CFO는 나중에 관세 잘 확정되면 업데이트해 주겠다라고 했었는데요. 네. 다시 결국에 상당한 영향이 관세 때문에 있다는 것은 반대로 관세가 해결이만 되면은 상당한 긍정적인 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과연 이게 반대로 이제 어떤 식으로 될지 조금 더 이제 거기 목요일에 있을 어닝콜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움직임이 기업들이 좀 이거에 대한 좀 반항이 하고 싶었는데 어제 아마존 보니까요. 네. 관세 옆에 그 가격 옆에 있던 관세를 가지고 예. 무슨 중국 첩자니 예. 이런 얘기가 나와갖고 기업 다시 꼼짝 못하는 상황이 그렇죠. 되다 보니까 사실 관세 이것 때문에 사실 가격에서 없는 이유가 관세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그걸 말을 못해갖고 답답하겠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실 계산은 그것 다 때문에 했을 그런데. 텐데 말을 그렇죠. 못하는 말을 거구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지금 어두운 면이 있는 반면 네. 진짜 가격세가 안 좋은 기업들은 또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차피 빅테크는 또 좋은 거 아닌가 생각 들어가고 일장 일단 있는 걸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키워드 아까 잠깐 예고해 주신 김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GM이 뭐 그렇게 오래 미룬 것도 아니네요. 어닝콜을. 예, 뭐 한 이틀 뒤면 나온다고 하니까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동차 관세 완화. 이거 어디까지 완화된다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맨날 뭐 부품 가지고 막 장난치니까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이게 관세가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이제 2년간 관세가 유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외국산 부품을 사용했을 경우에 그래도 차량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한 15% 정도까지는 분명 15%에 25%까지는 관세를 유예해 주겠다. 즉 1년 차는 차량 전체 가격 기준으로 최대한 3.75%까지 이렇게 관세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2년 차는 그것보다는 소폭 줄어들어서 최종 3년 차부터는 이제 관세 완화가 없을 텐데 다만 이제 관세 결국 협상이 되면은 이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네, 사실 예. 아마 2년 차부터는 2년 차까지 이 관세 영향이 간다는 거는 이미 증시와 이런 이미 경기 침체 왔죠. 예. 근데 이미 경제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예. 네, 올해 이제 한 3.75% 정도 이렇게 그래도 좀 자동차 업계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철강 알루미늄과도 관련해서 결국 관세를 중복해서 이렇게 내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미 차량에서 25%를 만약에 냈다면 이제 철강 알루미늄과 관련해서는 25%의 관세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만약에 이미 낸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소급해서 또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좀 관세와 관련된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좀 더 확실히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디트로이트에 있는 3사 CEO들은 네. 모두가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굉장히 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맙다 막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뭘 고마워. 없었던 거 생겼다가 그거 깎아줬다고. 정말 때리고 상처 치료해줬더니 상처 치료해줘서 좀 고맙다 막 이런 발언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저도 놀랍긴 한데요. 이런 뭐 포드 CEO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전반적인 공급망과 이런 제조업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담을 완치해 주었다라고 하며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발언했고 네. 근데 GM 역시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 어닝콜을 뒤로 미룰 만큼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건설적인 좀 대화에 감사드리며 협력을 또 이어나가길 기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이 있었습니다. 스텔란티스도 마찬가지네요. 근데 스텔란티스 역시도 이번엔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발언을 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하나하나씩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리스크들이 네. 좀 줄여나가고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협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굳이 고맙다라고 저렇게까지 표현할 필요 없는데 굳이 하는 건 잘하셨고 앞으로 더 잘 봐주십시오라는 뭔가 읍소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계속 어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월가의 반응은 약간 GM 같은 경우는 못 믿겠다도 있어요. 못 믿겠다 있기 때문에 이 그대로 다 글을 다 인정하기보다는 약간의 미심쩍지만 말을 못하는 걸로 그렇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예. 이게 정치가 그런 거 또 대통령을 믿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모든 확정이 되면 그때 뭐가 나오겠지 싶은데 아직까지는 약간 안개 속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 투자자들한테도 그런 그 격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연준에 반하지 말라. 그리고 또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 이런 것들 기업가들 사이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예.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일기 때 나왔던 속담이 그거였어요. 트럼프를 찌르지 마라. 찌르면 죽는다기 때문에 찌르면 내가 죽는다. 예, 그렇죠. 네. 엄청나게 공격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기업들이 과연 대통령과 각을 세울까? 하면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좋게 예, 좋게 좀 가려고 이제 예. 좀 분위기 꺾였으니까 요 분위기 그대로 이렇게 추진력 예, 받아서 가야죠. 가려고 예. 다들 이렇게 뭐 보기에는 되게 랑방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터득한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자동차 업종에 그래도 조금 진짜 어두웠는데 서광이 좀 비추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세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누그러뜨려졌잖아요. 네 번째 키워드가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 뭐 물론 아직까지 기대감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구체화가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사실 이제 협상이라는 게 원래 좀 오래 걸릴 위험이 있다 보니까 뭐 아폴로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협상 기간 때문에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발언도 있었는데요. 맞아요. 하지만 또 오늘 이렇게 뭐 상무부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은 벌써 아마 인도로 현재까지는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인도와 좀 이런 긍정적인 관세 협상이 지금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우선 먼저 이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부터 살펴보면은 처음에 이제 이미 좀 딜이 거의 되어간다. 이제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총리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네. 이 총리라는 발언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일본이냐 아니면 인도냐 아, 혹은 총리라고 했어요? 네네 아, 총리 있는 나라 몇 개 없는데? 네 그래서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혹은 뭐 지금 현재 대행을 하고 있는 뭐 한국이나 뭐 이런 말들도 있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곧 인도화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래서 모디 총리 이렇게 됐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협상을 좀 이룰 국가로는 이제 인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네. 앞으로 지금 일본과도 상당한 대화를 나눴고 또 한국과도 좀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이런 관세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이 다시 한번 좀 증시에 훈풍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나 이와 관련해서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과 관련된 관세 협상이 해결이 돼야 사실은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자신들은 한 18개 국가들 중에 17개 국가와 왜 한 개가 빠졌지? 중요한 무역을 맺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남은 한 개 국가가 사실은 중국이고요. 이겠죠? 네, 중국이라고 보면 아마 될 거고 특히나 베센트는 이제 그냥 중국에게 달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마지막 한 국가 중국인데 좀 다행이라고 한다면 중국도 이번에 반응을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에탄 혹은 에테인이라고 불리는 이 미국산 원료가 있습니다. 예. 에틸렌의 원료인데요. 그 에틸렌의 원료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면제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도 조금씩은 좀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좀 유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번 이 에테인 같은 경우는 아마도 중국이 계속해서 석화 산업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자국을 위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그렇겠죠. 사실 또 명분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실용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좀 협상의 명분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요거 포장해가지고 야 봐라 내가 이렇게 압박하니까 중국이 이렇게 뭐 양보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우린 대화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 뒷얘기 보니까는 인도하고 협상할 때 네. 그 애플의 생산 기지 옮기는 거에 따른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최근에 테슬라 진출하다 보니까 약간 자기가 좋아하는 분의 어떤 관련 기업들 인물을 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보니까는 인구가 중국 인구하고 인도 인구가 같아졌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오히려 인도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중국은 인구가 감소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걸 보게 되면 인도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협상된 걸로 보인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만약에 조금 버리고 가려고 가정을 한다면 인도라는 시장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하죠. 예, 그쪽에 서로 이제 당근이랑 채찍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테슬라랑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인도 쪽에 좀 더 뭐 공장을 짓고 뭐 이렇게 생산 설비를 확보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일단 회의적인 시선도 있죠. 과연 인도에서 그게 진짜 되겠느냐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큰 대안을 하나 찾기는 찾았고 구하기는 구한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최악의 시기는 지나왔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좀 박수를 쳐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부사장님께서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그 프로그레스 진전에 좀 지친다에 좀 결과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게 결과다라고 할 만한 건 아직은 없는 거죠.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네. 아마 이제 인도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의원들이 창설해야 되는데 약간 반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래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게 그냥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빨리 발표할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본다 하면 좋은데 하여간 근데 여기 같이 얘기했지만 뭔가 성과를 되게 필요한 시기니까 그게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아,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데 인디아라는 단어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또 트럼프의 어떤 지금 상황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네요. 만약에 그러다가 반대하면 어떡하죠 인도에서? 그러게요. 인도 의원들이 예. 반대하면 그것도 안 되는데. 그러면은 또 이제 트럼프한테 찍히는 건데.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 이 찍히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아까 잠깐 부사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아마존이 크게 실수할 뻔했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 아마존이 그냥 아마존 말고 네, 저가형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네, 하울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저가형 하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테무랑 경쟁하려고 했는데 저가로 팔려고 했던 게 갑자기 막 2배, 3배가 되니까 관세로 그거는 우리 탓이 아니다 해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7달러인데 괄호 열고 관세 5달러 이렇게 쓰려고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정말 딱 그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백악관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거의 거의 긁히죠 트럼프. 네, 굉장히 대변인부터 뭐 베센트 재무장관까지 굉장히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들이 사실 많이 이어졌습니다. 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사실 아마존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자기네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번에 원래 아마존이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또 7월에 개최를 하는데 네.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 할 때 기존에 있던 셀러들이 대부분 좀 불참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 왜냐하면 이제 워낙 관세로 인한 영향이 크다 그러네요.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특히나 일반적으로 사실 아마존 프라임에서 파는 이 주요 중국 셀러들이 한 지난 4분기만 해도 한 60%가 넘는 굉장히 모습을 보였는데 이들이 결과적으로 좀 불참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좀 아마존 입장에서 타격이 워낙 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울을 통해서 저가 모델 같은 경우는 더 관세를 좀 알려주고 자신들은 결코 이렇게 좀 잘못된 선택을 자기가 일부러 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전반적으로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백악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 전화했다면서요 제프 베조스한테. 네, 전화했대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바로 전화해가지고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알려져 있고 예. 뭐 캐롤라인 백악관 이제 대변인. 대변인 역시도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뭐 적대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비판을 하고 뭐 베센트 장관 역시도 뭐 이와 관련해서 뭐 지난 뭐 바이든 정부 때는 역사상 굉장히 높은 이런 물가 상승이 있었는데도 이런 거 안 하지 않았냐라고 또 따지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프 베조스 역시도 좀 코너에 몰렸는지 일단 먼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언론사죠 워싱턴 포스트에서 먼저 이런 거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애초에 얘기한 적도 없다 이렇게 발뺌을 했다던데요. 네 실제로 처음부터 그래서 자신은 생각하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많은 언론사들은 애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베조스한테 전화까지 한 걸 보면은 이건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 그냥 하려다가 최종적으로 포기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지금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대한 타격 때문에 사실 어제 아마존도 약간 좀 주가가 초반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었고,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많은 기업들이 사실 정치적인 리스크에 이렇게 좀 노출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 사실 주가 혹은 실적은 좋게 나오더라도 이 주가 측면에서 시장이 워낙 이 불확실성에 대한 것을 싫어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또 이번 주에 아마존이 다시 한번 실적 발표 때 또 어닝콜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발언들이 있을 수 있기 야, 때문에 거기서 트럼프 또 유심히 보겠네. 네 이때 또 관세 뭐 불확실성 이런 거 어떤 식으로 얘기할지 무서운데요. 생각만 해도. 예. 아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때 아마존이 관세 때문에 우리 가이던스 예측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실 굉장히 예. 큰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아마존 정도의 규모라면 아마 조금 베리에이션을 두더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굳이 모험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 입장에서. 그래서 아마 좀 살펴보시면 이 향후 실적까지도 한번 같이 좀 연결해서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제 밤 11시에 라이브를 봤는데 네네. 레베 대변인이 이렇게 그 베조스 얼굴 들고 네. 이분이 혹시 뭐 중국 기관에 있는 분이 아니면서 지금 채팅창에 그런 얘기 나와요. 예, 예, 아, 예. 사진 들고 저랬다니 예, 너무 이렇게 공산당 나는 같다고. 그렇죠. 막. 이렇게 들고 계속 얘기하는데 잘못된 말이- 놈이다 막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약간 인민재판처럼 해서 네. 놀랬고 그렇게 기업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만약에 중국산인데 티가 만약에 10만 원이다 판매하면 사시겠습니까? 아예 안 사죠. 근데 거기 아마존에는요 이 원산지 표시가 되고 이미 만든 국가 표시가 되니까 네. 그럼 여러분 중국이 산인데 10,000원이야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거기 표기해서 관세 때문에 비싸다는 걸 표기해야지 소비자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 이해 안 되는데 어떤 특별한 기업을 딱 찍은 다음에 이거 왜 했냐고 하는 그 비판이 약 폄훼했죠. 솔직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무섭더라고요. 네, 순간. 그러니까 이게 좀 예.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 그런 용어 쓰거든요. 발작 버튼이라는 게 있다. 발작 버튼. 요거 잘못 예, 누르면 예, 예. 저 사람 무조건 긁히는 발작 버튼이 아. 있다.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게 이제 금리였잖아요. 예, 예. 아 금리 폭등하면 이 트럼프가 바뀌는구나 싶었는데 아, 요런 거 한번 이렇게 건드리면은 또 되게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걸 어떻게 보면 예. 알게 된 그런 수학같이 생각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네요. 이분한테는 경로한 거. 아 이 사람이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이게 나왔네. 네. 이 성향이. 근데 너무 발작 버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많아요. 아, 너무 많아서 너무 많구나. 물이 100도에 끓어야 되는데 자꾸 무슨 30도, 40도에 끓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지금 본인이 스스로 끓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아, 그렇죠? 네, 아마도 이게 워낙 자신도 좀 코너에 몰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네.
그러고 좀 영향을 보이고 또 사실 막상 해결 잘 되니까 갑자기 인터뷰로 뭐 베조스는 좋은 사람 뭐 이런 굉장히 또 베리에이션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 사실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눈치를 사실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웃어도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꽁트 보는 것도 아니고 지구 대통령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크신 분이라는 게 참 투자하기 참 어렵네요. 그렇죠? 채팅창에서는 괜찮아 4년을 버텨야 돼라고 하시는 아직 4년이 남았군요.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 뭐 이런 트럼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뭐 아마존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것도 한번 배워가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희 키워드 5개 확인해 봤고요. 맛있는 미국 주식 찾으러 가보겠습니다.